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내가 보려고 만든 2024년 애니리스트 112서 추천도 기준 2024년 1분기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완전 재밌게 본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평가하는 거를 보면은 장송의 프리랜 명작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추천도는 4.5, 샹그릴라 프론티어 추천도는 3.5점. 올해 나온 애니 중에서 액션씬 하나는 얘가 제일 잘 뽑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액션씬 진짜 너무 좋거든요. 캐릭터 디자인만 좋았으면은 얘가 1등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지 않았나. 나 혼자만 레벨업. 각본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마지막 화 즈음에서 액션씬 포텐이 한번 터져가지고 거기 액션씬 퀄리티는 괜찮아서 추천도는 3.0, 던전 밥 추천도는 4.0. 먹방에 빠져들다가 보면은 탄탄한 세계관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면서 보는 작품이다. 마술 2기죠. 마술 2기. 추천도는 3.0을 주긴 했지만 솔직히 다 보고 나면은 오프닝밖에 기억이 안 난다. 뿌링방방봉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언데드 언럭 액션적인 부분이나 연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추천도는 3.0. 원치 않는 불사의 모험가 2.5. 라그나 크림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한 줄 평. 원작으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추천도 2.0. 치유 마법의 잘못된 사용법. 잘 만든 이세계물. 추천도는 3.0. 달이 이끄는 이세계 여행 2기. 그냥 이세계 설정을 차용한 가벼운 왕도물에 가깝다. 추천도는 3.0.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라. 일명 반갈죽이 이 작품에서 나왔던. 추천도는 2.5. 사사키와 피짱 2.0.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용사 파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2.0.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2기. 1기가 작화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2기에서는 그 작화도 엄청 올라와가지고 저희 올해 로맨스 원탑이었습니다. 추천도는 장르만 맞는다면 명작 해서 3.5를 주게 되었습니다. 21번은 시끌별 녀석들. 그 옛날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0. 악역 영예 레벨 99. 가볍게 12화 즐기기 좋은 작품이었다. 추천도 2.5. 루프 7회차 악역 영예는 적국에서 자유로운 신부 생활을 만끽한다. 스토리 진행 방식이 진짜 한국 로팡 같아요. 전생에 후회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전생에서 못 해봤던 걸 해보고 싶거나 그 세계관에서 회귀를 하면서 멋진 남주 하나 납치해 와가지고 러브 코미디 꽁냥 되면서 그러면서 세계관 큰 거 사건 하나씩 펼쳐나가는. 초반에는 그런 신선한 소재로 재밌었지만 결국에는 완성도 자체가 그렇게 엄청 높다는 생각은 못 들어가지고 추천도는 그냥 볼만하다. 2.5. 외과의사 엘리제 그림체적인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2.0을 주지 않을까.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이거 올해 진짜 너무 재밌었죠. 장송의 프리랜과 함께 2024년도 1분기에 탑 1, 2를 했던 작품이고요. 이게 원작도 굉장히 유명해요. 소설가가 되자 웹소설 출신 작품인데 추리 부분 인기 1등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추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명작 반열로 올리기에는 임팩트 자체가 그렇게 센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엄청 임팩트가 센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완성도가 높다.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4.5는 못 주고, 전반적으로 그 궁중 미스터리, 궁중 황궁 암투 작품들은 우리 여성향 쪽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작품인데, 근데 그런 여성향 쪽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추리라는 요소를 엮어가지고 남녀 호불호가 없이 추천해주기 너무 좋은 작품이다. 추천도 4.0. 어서오세요 실력지상주의 교실의 서드 시즌 3기. 스토리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전개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3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3기 자체 추천도는 2.5가 되고 1기는 추천도 3.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3.5, 2기 3.0, 3기 2.5 해가지고 평균 내면 3.0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 마법소녀를 동경해서 추천도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마도정병의 슬레이브 추천도는 2.5. 그냥 솔직히 그런 거 보고 싶으면은 애니를 보는 것보다는 만화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만화가 워낙 그림체가 예쁘게 잘 뽑혀가지고. 결혼만지 이야기 굉장히 아쉬웠다. 추천도는 2.0. 네, 여기까지 해서 2024년 1분기가 끝났고 이제 2024년 2분기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입니다. 유포터블의 멱살 캐리. 그림체 하나만 믿고 보는 작품이다. 귀칼이 가지는 네임밸류 때문에 추천도가 4.0으로 일단 넣어두긴 했는데 개인적인 순수 재미로만 따지면 3.0급의 작품이
작품이긴 했어요. 괴수 8호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아요. 근데 추천도가 굉장히 높죠. 여성향 냄새를 엄청 잘 묻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작 중에도 남자 캐릭터랑 엮을 만한 그 여지를 주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작품 순수 재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자는 많은 건 알겠다. 여성향에서 잘 먹힐 만한 포인트들을 너무 잘 잡혀왔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7기 굉장히 말이 많았던 작품이죠. 최애의 아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주술회전이 한꺼번에 완결이 나면서 참전용사 엔딩 7급 공무원 엔딩이라고 하면서 엔딩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그 엔딩 때문에 애니 쪽 평가도 굉장히 낮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기로 완결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각색된 엔딩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잘 깔끔하게 완결이 되지 않을까. 요자쿠라 일가의 대작전 이 작품만이 주는 뭔가 좀 확실한 매력 포인트 같은 게 잘 안 느껴져서 아쉬웠다. 그래서 추천도는 2.5 늑대와 향신료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완결라면 보려고 아껴보려고 했다가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못 본 작품이기는 한데요. 리메이크가 꽤 잘 됐다고 하니까 추천도는 아마 최소 3.0은 주지 않을까 싶고 완결까지 깔끔하게 가면 4.0도 가능한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코노스바 3기고요. 추천도는 4.0 코미디 애니 중에서 코노스바를 따라올 만한 작품은 없다. 근데 솔직히 명작이라고 할 정도의 작품은 아니지만 진짜 재밌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만한 작품은 맞는 것 같다. 41번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3기 전생슬이 제 리스트에 추천도가 굉장히 높아요. 1기 기준으로는 추천도가 5.0이 되는 작품이 맞긴 하거든요. 2기로 오면서 퀄리티가 살짝 처참해지고 3기에 와서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재미가 많이 없어졌다 하는 리뷰가 많던데 저도 그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도를 일단은 2.5까지 떨어뜨려 놓긴 했거든요. 전생슬도 오버로드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직전생 2 이 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 파트 2 그림체나 판타지 모험적인 거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는 맛은 있는 작품인데 한 번씩 진짜 호불호가 시게 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5 환생했는데 제7왕자라 내 마음대로 마술을 연마합니다. 특징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남자일 리 없잖아. 원작 만화 퀄리티가 진짜 넘사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떴었는데 애니도 거기에 못지않는 퀄리티로 보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추천도는 3.5로 매기게 되었습니다. 전생귀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 1기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맛이 있고 잘 만든 수작 추천도 3.0 마왕학원의 부적합자 2기 한 줄평에 제가 뇌절은 어중간하면 뇌절이다 라고 적어놨잖아요. 아토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처럼 뇌절을 거듭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뇌절을 계속 이어가면은 그거는 재밌어요. 정말 사이다스럽고 정말 통쾌하고 재밌는데 그렇지 않고 뇌절을 거듭하다가 완성도를 챙기려고 스토리 전개를 시작하면은 거기부터는 진짜 뇌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왕학원의 부적합자가 딱 그런 느낌으로 시간 때우기 좋은 작품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라는 추천도 2.0 레벨 2부터 치트였던 용사 후보의 유자적 이세계 라이프 그 오프닝 챌린지 발사대로는 성공한 작품이었다. 추천도 2.0 리 몬스터 추천도는 2.0 더 뉴 게이트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데이트 어라이브 5기가 나왔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되게 됐는데 서양권에서는 그냥 이 분기 1등을 먹을 정도로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마왕인 내가 노예 엘프를 신부로 삼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지? 딱 시간 때우기 좋은 추천도 2.5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이 3기가 나오게 됐는데 추천도는 1.5 고정이에요. 이거는 제 채널에서 이거는 혐한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섬 큰 거를 날려버리는 혐한 요소를 작품에 섞여 넣은 작품이라서 한쪽에 편향돼 있는 사상행위 들어가게 되면 추천도 1.5로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 아카이브 디 애니메이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한국 게임 원작 애니에 정말 흑역사를 또 새로 썼다. 54번 사신도련님과 검은메이드 3기 그 3D적인 거에 거부감이 있어서 저는 1기를 보다가 포기했거든요. 추천도는 3D 같은 거에 거부감이 없다를 기준으로는 추천도 3.0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3D 거부감까지 포함을 하면 2.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걸즈밴드 크라이 2분기에 굉장히 큰 다크호스 작품이었죠. 이게 3D의 새로움 하시는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방금 3D 해가지고 3D는 아직 힘들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걸뱅크도 올 3D로 만든 작품인데 3D가 진짜
애니가 토이 애니메이션 빚는 것 마냥 표정을 한 땀 한 땀 빚어가지고 3D에 거부감이 있는 저로서도 3D에 거부감 없이 3D의 새로운 맛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완전 명작급으로 넣기에는 조금 삼삼한 맛의 작품이 아니었나 해서 추천도는 4.0. 밤의 해파리는 헤엄칠 수 없어. 중간에 백합으로 확 노선을 틀어버리는 게 없었다면은 걸벤크급의 애니가 한 분기에 2개가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긴 합니다. 윈블의 액션씬 하나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다예요. 종합해서 2.5 정도. 싸움 독학입니다. 싸움 독학. 박태준 작가님의 그 싸움 독학이 맞고요. 시간 때우기에도 조금 아깝지 않나 하는 추천도 2.0. 할아버지 할머니 회춘하다. 작화적인 거나 연출적인 거에 있어서 꽁냥되는 행복한 느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엔딩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냈다. 잘 만든 수작 추천도 3.0. 이제 3분기 작품들을 알아볼 텐데 지팡이와 검의 위스토리아 그냥 액션씬이 너무 좋았다. 캐릭터성도 나름 괜찮게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BL 쪽을 좀 노린 게 아닌가. 보면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추천도 3.5짜리 액션씬 자체는 명작이었다. 모노가타리 시리즈 오프 앤 몬스터 시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노가타리 시리즈 드디어 TVA가 드디어 나왔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 샤프트스러운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근데 하지만 연출 자체도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스토리 내용 자체도 워낙 앞에 쌓인 내용이 많아서 추천도 3.0. 시네탑 2기 애니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욕 바가지로 먹고 스태프 거의 전원 교체됐습니다. 근데 1기보다 욕 더 먹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와 후반 부분 9화인가 7화인가에 나오는 액션씬이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각성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진짜 좋아요. 65번 이세계 실격 만화 쪽에서 느껴지는 그 다크함이 있었거든요. 주인공 얼굴만 봐도 나도 우울해질 것 같은 만화에서는 그 오라가 코믹스럽게 잘 표현이 됐는데 애니에서는 너무 가볍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추천도는 2.5. 신참 아재 모험가 최강 파티에서 죽을 정도로 단련해서 무적이 된다. 추천도 2.5. 전생귀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 제2기인데요. 1기는 제가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맛이 좋아가지고 3.0을 줬거든요. 근데 2기는 2.0이에요. 추천도가.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주인공 옆에 있는 인재들이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리고 막상 그래서 주인공 하는 거 뭐냐 해보면은 하는 얘기도 없고 내용 자체도 뭔가 루즈하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보는데 시간이 조금 아까운 작품이었다. 이세계 수어사이드 스쿼드 DC 코믹스라는 큰 치트 IP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IP를 전혀 소화를 못 시키는 쪽으로 스토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해서 추천도는 2.0.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이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패급 상태 이상 스킬로 최강이 된 내가 모든 것을 유린하기까지 끝까지 봤는데 왜 봤냐면은 1화 그림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림체 좀 신기하다 하면서 1화는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그림체가 진짜 미친듯이 무너지거든요. 다음 화 작화는 얼마나 무너질까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천도는 1.5입니다. 마왕군 최강의 마술사는 인간이었다. 추천도는 1.5.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헤로인 3분기의 다크호스였죠. 서로 러브 코미디스럽게 꽁냥꽁냥 된다는 작품보다는 청춘적으로 좀 내면의 아픔 같은 걸 씻어내 나가면서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청춘물이다. 추천도는 3.5 해서 한 줄 평. 청춘은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로시델의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라양 매우 우수한 작화. 하지만 결국 아라양만 예뻤다. 추천도는 3.0. 2.5 차원의 유호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도 있고 주인공이 코스프레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마음가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서비스 신 그림체가 잘 뽑혀서 잘 만든 수작이다. 추천도 3.0. 소시민 시리즈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빙과랑 비슷해요. 빙과. 애초에 원작을 쓰신 분이 똑같아서 느낌보다는 전개 자체가 비슷하죠. 전개. 빙과는 가볍게 갔다면은 소시민은 무겁게 갔다. 추천도는 2.5. 그냥 시간 때우기 좋은 정도의 작품이 아니었나. 너에게 닿기를 3기가 넷플릭스에서 나왔습니다. 선배는 남자아이 이두나가 애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80번 최애 아이 2기입니다. 그냥 분기 탑이었죠. 그냥 뭐가 좋았냐? 그냥 그림체로 압살하는 작품이다. 동화공방 그림체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뭔 말을 하는지 잘 직관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느꼈던 게 아리마 카나가 무대 위에서 각성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추천도가 4.0인 이유는 그냥 최애아이 이름빨이 있어서 4.0입니다. 한 줄 평. 눈은 즐거웠으나 마음은 전달되지 못한
듯하다. 사스마이 어슬렁 호시탄탄 한 줄평 시카노코 밈 발사대 시카노코 꼬시탄탄 하는 그 밈 하나로 성공한 애니.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증명된 게 있죠. 밈 발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요새 애니 성공 루트 중에 하나다. 밈 발사. 호랑이 들어와요 라는 전재현 씨, 최재명 씨 살아계신가요? 한국 쪽 애니 실패한 거 진짜 많거든요, 지금까지. 그 애니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보다 꽤 귀염귀염하게 볼만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추천도 자체는 2.5. 2024년 3분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4분기 단다단입니다. 너무 재밌죠, 진짜로. 분기 원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단다단을 설정상으로 따지고 보거나 아쉬운 점을 꼬집어서 보거나 하면은 진짜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내용도 많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많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가는 내용도 진짜 많은데, 근데 제가 한 줄평에 적어놓은 거, 만화가 주는 건 결국 재미다. 재밌으면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만화나 웹툰들이 단다단을 보고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나와도 결국 작품이 재밌으면은 모든 게 허용되는 곳이 만화다. 결국 작품이 재밌어야 하는 곳이 웹툰이고 만화다. 샹그릴라 프론티어 망게먼터 갓겜에 도전하다 세컨드 시즌도 올해 나오게 되었고요. 1기에서는 추천도를 3.5를 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늘어져요. 생각보다 뭔가 루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명작급까지는 못 올리고 일단 추천도 3.0을 줬습니다.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 교토 동란, 드래곤볼 다이마,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의 정말 마지막 작품이고요.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5기. 서양권에서는 저런 시리즈물이 엄청 잘 팔려요. 이유를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양권의 그 감성을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분기 탑급으로 인기가 있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블리치 천년열전편 상극담, 이게 그냥 1등급, 이건 진짜 1등급. 저는 이제는 저런 초장편작은 잘 못 보겠어요. 나는 원피스도 신작 애니 나오면 다 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나츠메 우인짱도 7기가 나왔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3기, 특징이 1화를 90분짜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1화로 어그로 끌기, 그리고 코노스바, 리제로, 전생슬, 정말 이세계 쪽에 죽지 않는 명 IP들 계속 살아있다는 거. 비타나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다. 한 줄평, 잘 만든 착각계는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다. 최흉의 버퍼 화술사인 나는 세계 최강의 클랜을 이끈다. 진짜 보다 보면 진짜 너무 불편한데, 주인공이 여자같이 생겼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남잔데 자꾸 여자처럼 생겼다니까. 이 설정을 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2.0을 줄까 2.5를 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보기 힘든 재미라 일단은 2.5를 준 작품입니다. 큰애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3기.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차피 볼 사람들은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작품이니까. 파티에서 추방당한 그 치유사, 실은 최강인 것에 대하여 히로인은 예쁘지만 악역은 멍청하다. 한 줄 평 적어놨는데 악역이 멍청해가지고 보다 보면 한 번씩 깨요. 굳이 쟤를 상대할 필요, 가치조차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때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그게 참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외톨이의 이세계 공략, 안 걸리는 캐릭터가 너무 많다. 주인공이 너무 고구마를 많이 먹이는 게 빡쳤다. 2.5 줄까 하다가 추천도 2.0으로 내쳤습니다. 잘 가거라 용생, 어서와라 인생. 네, 잘 가시고요. 마왕 2099,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와, 컨셉만 보면 조금 신박하긴 하네? 인방하는 마왕이라고 하면서. 근데 컨셉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나 할까요? 야, 이 설정 재밌어 보여. 근데 스토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마왕 용사물 해. 그냥 마왕 용사물 스토리에다가 설정을 얹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냥 설정은 사실 필요 없는 느낌. 재밌기는 하고 설정도 좋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손이 안 가서 추천도로 2.0. 정령환상기 2기 못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정령환상기 2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1화 보고 오글거려서 못 보겠던데. 소드 아트 온라인 얼터너티브 건 게일 온라인 2기 재미없대요. 마왕님 리트라이 R 2기를 보려면 1기를 봐야 된다고? 나는 못 보겠다. 푸른 상자, 여러 가지 리뷰를 찾아본 결과 얘가 분기 러브 코미디 1등이라는 설이 정배인 것 같아요. 저는 청춘물은 완결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일단 현재는 저는 완결 후 몰아볼 예정으로 쌓아두고 있는 중인데 평가가 거의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네, 재밌다고 합니다. 람마 2분의 1, 아마 옛날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꼭 보셨을 법한 정말 네임드 만화
만화 중에 하나죠. 람마 2분의 1. 야빠빠 응며 2000. 자극적인 거 싹 빼고 진짜 그냥 정통 러브 코미디 옴니버스 식으로 딱 그 에피소드 하나 빡빡빡빡 나오는 느낌이 완전 옛날 작품 느낌이 빡 나긴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면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이라도 적응을 하셨다면은 추천도 3.0 잘 만든 수작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저승님 솔직히 보고 있으면은 돈가스 소스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예쁜 러브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는 2.5. 결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거는 러브 코미디 작품보다는 그냥 서로서로가 사랑이라는 거를 배워가고 하나둘씩 알아가고 서투른 사람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로맨스 드라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만 따지면 순정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추천도는 2.5. 아마가미 신의 인연 맺기, 이게 바로 일본식 러브 코미디죠. 하렘 러브 코미디. 주인공 하나 있고 속성 여러 개 추가해가지고 독설 맺는 로리 속성, 츤데레 소꿉친구 속성, 잘 챙겨주는 누님 속성, 이렇게 히로인 몇 명 나눠가지고 꽁냥꽁냥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러브 코미디라고 평소에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추천도는 2.0입니다. 아내 초등학생이 되다. 다 보고 나면은 후유증이 꽤 있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는, 죽었던 아내가 초등학생의 몸이 돼서 다시 찾아오게 돼서 펼쳐지는 드라마 일상물. 새 출발 영예는 용재폐하를 공략 중. 딱 꼽아서 뭐가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가 재미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추천도는 시간 때우면서 잘 볼 만한 2.5. 역사에 남을 악녀가 될 거야. 악역 쪽이 너무 멍청해요. 야,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걸 상대를 해줘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멍청하다. 악역이 멍청하면 작품도 멍청해진다. 추천도를 2.0. 별 내리는 왕국의 니나. 블루록 2기죠. 2기 vs U20 재팬. PPTN이라는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CG랑 연출도도 욕먹고 있어요. 3D 너무 많이 넣는다고. 추천도를 원래 좀 높게 줬다가 2.5까지 떨어뜨리게 됐고요. 그렇게 퀄리티가 낮아지게 된 요인이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나봐요. 1기가 나오고 2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작위원회 쪽에서 일정을 좀 많이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빼고 액션씬 같은 걸 제한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결과물이다 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던 나에게 애니 제작은 살인이다. 다음 작품이 진짜 강추 드리는 이거는 강추, 진짜 초강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진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우는 이야기인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타왕과 오하에서 꼬맹이가 진리와 함께하는 죽음, 진리를 모른 채 지속되는 삶, 둘 중에 뭘 선택한 거냐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의 명언 같은 걸 따다다다닥 읊으면서 진짜 찐하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거기 진짜 제가 올해 봤던 애니메이션 명장면 중에 최고예요. 진짜로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5를 주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실 더 올려주고 싶은데 작품 자체가 호불호가 세게 갈릴 걸 아니까 3.5 이상을 못 주겠어요. 네거포지 앵글러, 시한부 인생과 함께 엄청난 빚을 가진 주인공이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좋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감성파리가 좀 약해요. 조금 그 감동이 애매하도록 약해가지고 추천도는 현재로는 2.5긴 합니다.